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솔루션 아키텍트 최장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MCP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 말에 이제 엔트로픽에서 MCP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올해 초부터 클로드나 커서 AI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서 MCP를 지원하면서 사실 요즘에 고객사 미팅을 나가 보면 대부분 이제 MCP에 대해서 호환되게 개발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아닌 현업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오늘은 이제 MCP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MC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MCP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정의가 사실 좀 모호하기도 하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LLM을 활용하는 방향이 크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초에 LLM을 활용을 할 때는 LLM 자체만 가지고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제약 사항이 좀 명확하죠. LLM 모델이 그 학습된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고객이 기업 내부에서 활용을 할 때 고객 내부 데이터나 아니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제약 사항이 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고객사에서 구성하는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레그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레그는 사실 이제 LLM이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를 컨텍스트로 같이 제공을 해주면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구성하는 형태로 이제 최근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맨 오른쪽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큰 컨셉은 이제 레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레그처럼 저 컨텍스트를 전달을 해주는데 저 컨텍스트를 좀 더 다양한 소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는 소스들을 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뭐 실시간 웹 검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에서 답변을 해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LLM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툴을 실행시킬지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툴 실행의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 요청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뭐 툴을 실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저브라고 해서 이제 주어진 툴이나 대화 기록들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된 기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낼지 플래닝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래닝대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이런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차례의 호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답변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에이전트의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래닝하는 거랑 이제 액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쓰는 거일 텐데요. 이 플래닝이라는 건 사실 이제 툴콜링을 얼마나 잘하는 모델을 쓸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액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얼마나 다양한 도구를 LLM에게 제공해 줄 수 있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MCP는 이 후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MCP는 왜 등장을 하게 됐냐를 보면 아까 이제 그 LLM한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해 주려면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 뭐 여러 가지 그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랭체인으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로드나 챗 GPT에게 저희가 외부 도구들을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 붙여서 사용을 하려면 각각의 이제 메일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거나 깃허브를 연동하거나 슬랙을 연동하거나 할 때 이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제공하는 SDK나 API를 가지고 전부 코드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개발 시간이 많이 들고 공수도 많이 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나온 게 이제 MCP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토콜을 표준화함으로써 여러 차례 이제 중복 개발되는 부분을 최대한 지양하고 단일화해서 쓸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CP의 등장 배경까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MCP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엔트로픽에서 얘기하는 MCP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데이터 소스나 도구를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해주는 이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호스트라고 하는 뭐 클로드나 뭐 커서 AI 같은 툴이겠죠. 이 툴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제공해주는 이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던 장표인데요. 엔트로픽에서 얘기할 때 MCP에 대한 장표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부의 데이터 소스들을 MCP 서버라는 컨셉으로 만들고 클로드나 커서 같은 MCP 호스트가 이 MCP 프로토콜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툴을 쓸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LLM의 능력을 확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도구를 제공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실제 뭐 글라마나 스미더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도구 개수만 보면 뭐 거의 10,000개 이상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따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MCP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MCP를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를 알아야 저희가 이제 MCP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개발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C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클로드에서 만약에 MCP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예시인데요. 이제 요즘에 미국 주식에 투자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이제 FOMC 기자회견 할 때마다 주가가 많이 바뀌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할 텐데요. 이건 이제 FOMC 기자회견 내용인데 여기 밑에 이제 시간을 보시면 한 50분 이상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랑 댓글을 좀 요약해가지고 노션에 정리해주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확인해서 좀 보고 싶다라는 거 이제 MCP를 활용해서 클로드에 붙여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이제 릴리스나 아니면 뭐 라이브 위키 같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미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처럼 이뭐 화면을 캡처해주거나 뭐 댓글을 요약해주거나 노션에 넣어주거나 이런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클로드하고 MCP를 활용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더리 같은 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들을 확인을 해보면 노션 같은 건 이미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노션 MCP 서버는 여기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뭐 댓글을 가져오거나 화면을 캡처해 주거나 이런 기능들도 활용해 보고 싶어서 스미더리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막을 가져오는 MCP 서버들은 좀 있는데 댓글을 가져오거나 화면을 캡처해 주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MCP SDK 활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을 가져오고 댓글을 추출하고 그리고 뭐 사진을 캡처하고 이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클로드 그 MCP 설정 파일에 노션하고 제가 만든 유튜브 API 서버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드에서 등록된 이렇게 도구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잠깐 보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클로드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제 노션 화면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영상을 요약해 달라고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시를 해보면 이제 노션이랑 유튜브 API에 제가 만든 툴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씨가 혹시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 링크를 주고 이제 영상을 요약하고 댓글도 요약을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공해준 도구들을 사용해서 유튜브에서 자막을 가져오고 뭐 댓글을 가지고 오고 그 영상도 지금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션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클로드를 활용해 가지고 MCP를 써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많이 하시니까 커서에서도 지금 MCP를 지원해서 GitHub을 붙여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에 이제 이슈를 확인해서 코드에도 반영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고치기는 좀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입 코딩으로 시켜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RAG 데모로 만들어 놓은 소스인데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랭체인 커뮤니티라는 패키지로 원래 지원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랭체인 네이버라는 패키지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그 모듈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손으로 하기는 조금 귀찮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커서를 활용해서 GitHub MCP 툴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 MCP 툴로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커서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죠. 채팅으로. 네.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슈 링크를 좀 보내주고 이 이슈에서 이슈 사항을 좀 파악해서 코드를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패키지를 바꾸라고 한 거를 확인을 하고 저 패키지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소스 빨간색 이제 삭제하고 초록색으로 업데이트를 쳐주죠. 그리고 이제 리콰이어먼트 또 찾아가가지고 리콰이어먼트 수정을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다 되면 이제 커밋까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네, 커밋하고 나서 이제 이슈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고 이슈도 클로즈 하는 것까지 알아서 다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깃허브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슈를 해결했다 코멘트 달아주고 클로즈까지 해주는 걸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MCP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좀 알아본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은 이것보다는 이제 MCP 클라이언트나 서버를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냐가 더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제 MCP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MCP는 크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호스트에 구현되는 부분인데 저 호스트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는 AI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로드나 커서 AI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 커서 AI 안에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이 오른쪽에 있는 MCP 서버하고 통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MCP 서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툴이라는 기능이 이제 외부에 이제 어떤 액션을 API나 액션을 수행해서 실행 결과를 가져오는 실제 펑션이고요. 그래서 필수로 구현해야 되는 게 이제 툴 부분이고 이제 리소스는 이제 뭐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는 요 MCP 서버에서 툴을 실행할 때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걸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필수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CP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통신할 때 이제 스탠다드 I/O나 SSE 아니면 뭐 스트리머블 HTTP 이런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로컬에서 통신할 때는 이제 보통 스탠다드 I/O로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하고 리모트 통신할 때 이제 HTT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겠죠. 네,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어떻게 통신을 하냐를 좀 이제 플로우로 나타내 본 건데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용자고 그 다음 이제 AI 에이전트, 다음 이제 LLM, 그 다음에 MCP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맨 위에서부터 이제 제일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시작하면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툴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MC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CP 서버 쪽으로 툴 리스트를 요청을 하고요. 이 툴 리스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AI 에이전트 쪽에서는 이제 툴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다음 사용자 응답을 처리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프롬프트로 뭔가 지시를 하면 그 사용자의 프롬프트하고 툴 목록하고 같이 LLM에게 전달을 해서 LLM이 그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툴을 선택해주고 펑션을 콜링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AI 에이전트가 MC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CP 서버에게 그 툴 콜링으로 받은 그 함수를 실행하는 명령을 실제로 날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MCP 서버의 결과를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고 그리고 AI 에이전트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 프롬프트 툴 리스트 툴 실행 결과를 합쳐서 LLM에게 다시 보내서 이제 사용자 답변에 충분한 결과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답변이 안 왔으면 다시 한번 2번부터의 그 작업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다가 필요한 결과를 모두 다 받았으면 이제 최종 응답을 생성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 요청이고 오른쪽이 이제 서버의 응답인데요. JSON RPC 2.0 스펙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툴 리스트를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클라이언트가 왼쪽의 형태로 툴 리스트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펑션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툴을 콜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펑션을 콜링할 이름이랑 뭐 인자들을 포함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오른쪽처럼 서버 쪽에서는 펑션의 실행 결과들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SON RPC.0 스펙에 맞추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구현하기 굉장히 귀찮겠죠. 사실 MCP를 쓰는 것도 편하게 구축하려고 쓰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구축하시기 굉장히 번거로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MCP 서버를 구축할 때 MCP 쪽에서 SDK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패스트 MCP라고 해서 패스트 API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MCP 서버를 구현하는 샘플 코드인데요. MCP 툴이라고 해서 데코레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사용할 함수들을, 여기는 뭐 덧셈하고 곱셈 이렇게 두 개를 샘플로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구현할 그 함수들을 구현해 놓고 데코레이터로 감싸기만 하면, 그리고 디스크립션만 잘 달아주면 이걸 가지고 바로 서버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MCP로 만든 서버를 테스트하는 코드인데요. MCP에서 또 인스펙터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동작한 그 만들어 놓은 MCP 서버를 가지고 어떤 툴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툴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툴을 지정을 해서 인자 값들을 각각 넣어주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MCP 서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만든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클로드에 등록한다라고 하면 이 MCP 서버 등록하는 포맷에 맞춰가지고 JSON 형태로 서버를 기동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오른쪽 화면처럼 클로드에 등록된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이건 1 더하기 1이라고 간단하게 시켜본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든 add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답을 가져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는 이렇게 사실 구현하기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도구들도 잘 지원이 되고 있고 SDK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 자체는 서버랑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구축할 부분이 없는데, 클라이언트를 돌아가게 할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많이 랭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다 구축하신다면 사실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이제 크루 AI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뭐 엠파렌도 많이 쓰시고,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랭체인이랑 랭그래프인 것 같아요. 랭그래프를 활용하셔가지고 에이전트를 리액트 방식으로 많이 구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랭그래프로 이제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뭐 MCP 아답터하고 랭그래프에 프리비트된 리액트 에이전트를 가지고 구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들을 구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구축할 게 이런 덧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실제 이제 고객사에 나가 보면 제일 많이 오는 요청이 이제 고객사 자체적으로 챗봇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좀 넣고 싶다고 하시고, 아니면 자체 문서를 검색하는 레그를 같이 붙여가지고 쓰시고 싶다고도 하시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계속 추가하는 요구 사항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MCP를 활용하면 좀 더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랭그래프를 활용해서 구축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냐를 좀 아키텍처로 좀 나타내 본 건데요. 랭그래프로 이제 프레임워크 구성을 하고 랭그래프에서 지원하는 MCP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 MCP 서버랑 연동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MCP 서버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웹 검색하는 거나 아니면 고객사의 문서를 DB에서 찾아오는 DB 검색하는 것들을 도구로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LLM 서비스도 있고 벡터DB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현을 다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랭그래프나
나머지 MCP 서버들은 컨테이너나 도커 형태로 최대한 구분해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MCP 서버들 리모트로 호출하시면 좀 리스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로컬에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컨테이너 형태로 최대한 분리해서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모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문서를 이제 렉으로 구성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국회 법에 관련된 뭐 AI 에이전트를 구현한다라고 하시면 법률에 대한 문서들을 아마 이제 DB에 집어넣고 쓰시겠죠. 그러면 요건 이제 일부러 제가 문서를 좀 수정을 했어요. 이게 국회법에 관련된 문서인데 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뭐 위원 수는 몇 명이고 임기는 몇 년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게 원래 50명에 1년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걸 틀리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웹에는 당연히 맞는 값이 나오겠죠. 이건 웹에서 제가 검색을 한 건데 예결위의 위원은 50명이고 1년이다. 이런 맞는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케이스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서가 오래돼가지고 정보가 바뀌었으면 그 정보를 실시간 웹에서 찾아와서 두 개를 비교해서 맞는 정보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MCP를 통해서 구현하면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냐를 만들어 본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도구를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시퀀셜 싱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MCP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 서버인데요. 그 일종의 COT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을 어떤 단계로 수행할지를 단계별로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태빌레 MCP는 이거 실시간 웹 검색해주는 MCP 도구고요. 이 두 개는 이제 MCP에 오픈된 거를 제가 가져다 놓은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 도큐먼트 서치는 아까 있는 국회법 문서를 검색해오는 벡터DB를 연결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결위에 대해서 잘못 들어간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된 답을 내냐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데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툴들이 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큐먼트 서치는 뭐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고 태블릿은 웹에서 뭐 검색을 하고 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결위에 위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퀀셜 싱킹이 생각한 대로 그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웹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퀀셜 싱킹이 단계를 이제 정의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벡터DB에 가서 검색을 해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게 나오겠죠. 30명에 3년이다. 이렇게 잘못된 거를 가지고 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서 안에 여러 개 중복된 정보가 있었나 봐요. 5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좀 헷갈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웹에서도 검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태블릿을 써가지고 웹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웹 검색 데이터는 이제 50명에 1년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신 정보가 이제 웹에 있는 정보일 테니까 웹에 있는 걸 답변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맞는 정보를 리턴해 주는 데모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보안의 대부분의 영향이 리모트에 있는 MCP 서버를 쓸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MCP 서버는 로컬에 구성해 놓고 그리고 외부로 인터페이스된 API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CP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툴 콜링, 일단 에이전트 역할을 하려면 툴 콜링을 잘해야 된다. 툴 콜링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툴 콜링에 대한 리더보드도 따로 있죠. 그래서 리더보드 확인하시면서 저희 툴 콜링 잘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툴 콜링만으로 다 못하는 거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야겠죠. 뭐 랭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MCP 서버를 만들 때는 이 툴 아웃풋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툴의 아웃풋이 전부 다 LLM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툴의 아웃풋도 일반 함수 구현할 때처럼 하면 안 되고 LLM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를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